챕터 2 혈당만 잡아도 나는 성공이다. 혈당을 잡아 얘라. 자는 동안에도 살이 빠지는 사람들의 비밀은 1장에서 말했듯이 음식은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다. 너무 자주 먹어야 해서 먹는 일 자체가 번거롭게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서 몸에 어떤 영향이 갈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쉽고 빠른 선택지를 찾는다. 물론 알고 있으면서 무시해버릴 때도 있다. 패스트푸드가 몸에 안 좋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지만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거나 시간이 없어가지고 먹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정말로 매번 시간을 절약하거나 제일 좋은 음식을 먹는 것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하는 걸까? 이 장을 읽고 나면 음식을 바라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그래서 혈당을 잘 관리하면 폭발적인 식욕을 잠재우고 통제하며 하루 종일 체력으로 안정으로 유지할 수 있다. 심지어 자는 동안에도 지방을 태우게 될 것이다. 혈당이 오르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간단히 말해서 혈당은 혈액 속의 포도당의 양이다. 혈당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탄수화물과 각종 영양소가 혈당에 미치는 영향부터 알아야 한다. 탄수화물은 음식에서 얻을 수 있는 3대 필수적인 하나로 단백질, 지방과 함께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이다. 탄수화물에는 여러가지 유형이 있다. 당분, 전분, 섬유질 모두 다른 형태의 탄수화물인데 그중에 당분은 단순 탄수화물로 즉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체내에 빠르게 흡수된다. 당분은 우유와 같은 과일 같은 자연식품에도 존재하지만 우리가 먹는 당분은 대부분 사탕, 아이스크림, 주스, 조미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다. 농물이 풍부한 탄수화물은 복합 탄수화물이라고 불리며 가장 흔한 종류다. 복합 탄수화물은 당분 분자가 살처럼 연결되어 있어 당분으로 분해된 뒤에 에너지를 원으로 사용이 된다. 복합 탄수화물도 당분이지만 분해하는 과정에 시간이 걸려서 더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제공한다. 대표적인 복합 탄수화물은 감자입니다. 탄수화물이 당분으로 분해되면 당분은 혈류로 들어갑니다. 이때 혈당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후에 췌장이 인슐린이라는 저장 호르몬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당분을 근육 간 지방세포로 전달하여 즉시 사용하거나 나중을 위해 저장하게 된다. 복합 탄수화물과 당분 모두 분해되어 대사될 때의 혈당을 상승시킨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고 인슐린이 대량 생성된다. 이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진다. 계속해서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만성 인슐린 과잉 생성이 발생해 결국 인슐린 저항성, 혈당 상승에 따른 이형당뇨병의 발병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과도한 혈중 인슐린은 신체의 지방 성화를 방해한다. 앞서 소개한 알렉스가 건강식의 대명사 아사히 볼을 먹을 때 혈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자. 알렉스는 아침 식사로 아사히, 바나나, 꿀, 딸기, 그래놀라, 코코넛으로 구성된 아사히 볼을 먹는다. 대부분 탄수화물이나 코코넛의 지방이 약간 포함되어 있다. 약 360kcal, 지방이 5g, 탄수화물 75g, 당분 31g, 섬유질이 1g, 단백질이 4g 들어있다. 이 아사히 볼을 대사하기 시작한다. 탄수화물이 급격히 상승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섬유질이 적다는 거죠. 이때 췌장이 인슐린을 생성하며 혈내의 모든 당분을 이동시킨다. 먼저 포도당은 탄수화물에서 얻은 에너지를 저장하는 근육과 간세포로 전달이 되고 저장량을 초과해 한 여분의 포도당은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고 건강식인 아사히 볼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지방이 되어진다. 인슐린이 여분의 포도당을 세포로 이동시키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진다. 이때 우리는 피곤해지고 허기를 느끼게 된다. 2시간 전에 먹었는데 벌써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 몸이 음식을 먹으려는 강한 신호를 보낸다. 사과, 에너지바, 바닐라 라떼, 초콜릿 무엇을 먹든지 혈당이 다시 치솟는다.
그렇게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과정을 반복한다. 아사이고르의 대사와 혈당의 급상승은 인슐린 생성 세포의 고통을 찾아가고 급격한 혈당으로 수치가 하락해서 허기와 다시 혈당이 상승하고 무한 반복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이다. 스파크, 혈당 스파크. 정리하자면 혈당이 상승하면 인슐린이 생성되고 인슐린이 포도당을 근육한 지방세포로 이동시키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또 떨어지고 혈당이 떨어지면 또 피로감을 느끼고 뇌는 당분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다시 탄수화물을 먹게 되고 그렇다면 앞으로 16,000원짜리 아사이볼을 아침으로 먹으면 안 된다는 걸까? 아니다. 얼마든지 즐겨도 되지만 바나나, 딸기, 아사이처럼 영양이 풍부한 식품조차도 대부분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있으니 과하게 먹으면 혈당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명심하자는 말이다.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면 높은 인슐린 수치, 지방 축적, 혈당 급락, 끊임없는 식욕을 유발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해결책은 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서도 혈당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우면 된다. 칼로리가 아니라 혈당 조절의 관점에서 식단을 구성하면은 혈당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지방 저장량도 감소할 뿐더러 음식 선택의 폭도 훨씬 넓어진다. BHFF 혈당 관리하기. 혈당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싶다면 BHFF라는 약을 기억해보자. 프로테인, 헬스, 패트, 피버 이런 것이 혈당 관리 비법의 핵심이자 전부이다. 함유된 식품 목록을 제시하기만 해서는 단순히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만 알려주는 기존 다이어트 업계의 방식과는 다를 바 없다. 나는 여러분이 스스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 섬유질이 혈당 수치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정확히 설명할 것이다. 단백질, 건강한 지방, 섬유질은 혈당 조절과 포만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양소마다 기능이 다르니 식사할 때마다 세 종류 모두 먹으면 제일 좋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적어도 2종류라도 먹어야 한다. 페프를 실천하면 탄수화물, 페프는 다시 BHFFP라는 것은 프로테인, 단백질, H는 헬시, 지방, 패트, H, 피버, 섬유질, 또 뒤에 그래서 지방 패트, 헬시한 패트, 지방과 이런 것들. 자, 달걀, 브로콜리, 아보카도 같은 것들이 또 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근육의 핵심 원료는 단백질이지. 프로테인. 단백질은 20가지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3대 필수 영양소이다. 근육으로 뼈로 피부, 머리카락, 손톱, 연골을 구성하며 몸의 모든 세포와 효소를 생성하고 유지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다. 동물성 식품은 대표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으로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해산물, 달걀 유제품에 단백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콩, 렌틸콩, 견과류, 씨앗류, 두부 등 식물성 식품도 단백질이 풍부해서 공급원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동물성 단백질에 비해서는 밀도가 낮다. 포만감을 유지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하고 군살 없는 몸매가 되려면 이 단백질이라는 영양소를 잡아야 한다. 단백질은 근육 조절을 유지하기 위해 도와주는 천연식욕제제 역할을 한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꼭 살이 빠지는 것은 아니지만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할수록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체중 감량을 원한다면 단백질 섭취에 관한 3가지 사실을 기억하자. 첫째로 단백질은 근육 감성과 유지에 도움이 되어 신진대사율을 높인다. 둘째로 단백질은 음식의 열 생성 효과가 가장 크다. 셋째로 단백질 3대 영양소 중에서 포만감이 가장 높다. 그래서 단백질 식사를 내게 필요한 단백질 양은 그럼 얼마나 될까? 적정량의 단백질은 필수인데 농무부에서 미국에 체중 1kg당 0.8g, 즉 체중이 73kg이면 하루에 단백질 양을 58g 정도만 그러나 이 수치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 양이다. 노화까지 고려되는 턱없이 부족하다. 보디빌딩 업계에서는 1kg당 2.2g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체중이 73kg일 때 약
160g을 섭취. 이 정도의 양의 단백질이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된다. 최근 연구에서는 체중 1kg당 1.76g의 단백질을 섭취할 때 근육 형성과 유지에 가점적절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73kg의 경우에 이상적인 단백질 일 섭취량은 약 128g이다. 다만 체지방이 많은 사람이 이 공식을 따르면 필요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으니 다음 두 가지 중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산을 선택하면 된다. 두 번째 공식은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효과적이다. 포만감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 섭취량을 알려주면서도 따라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BMI는 체중을 키 제곱으로 나눠서 비만도를 가늠하는 지수이다. BMI 지수가 있다라는 거죠.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필요한 지방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의 지방까지 거래해서 계산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몸의 신호를 듣는 직관적인 식사나 처음에는 기초적인 계산이 필요하지만 간단한 계산이 바로 직관적인 식사의 핵심이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니까 동물성 단백질 한 달걀 한 개는 6g이다. 그러면 6g 6g 6, 22, 6, 38 3개만 해도 닭가슴살 100g 34g.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램을 식물성 단백질도 충분할까? 넘어가네요. 식물성 단백질 또 식물성 단백질도 단백질이다. 자, 칼로리에 집착하지 말라고 했지만 식물성 식품으로 건강 단백질을 채우려면은 음식의 양 자체가 훨씬 많아진다는 점이다. 자, 식물성으로 보면은 삶은 콩으로 말하면 한 컵이 15g 정도, 한 컵 정도가 호박씨가 10g이고, 그 다음에 풋콩 등등 이런 게 있네요. 자, 이런 것으로 도움을 받자.